오늘 대성 쌤하고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대성 쌤과 제가 영재 수업 담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100분간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저희로서는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돼요. 근데 일단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죠. 생각의 틀 뭐예요? 사람마다 이 사고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구성을 하고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판단이나 감정이 좀 결정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의 틀. 조금 더 쉽게. 생각의 흐름도? 생각의 흐름도. 네. 저는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생각의 틀, 그럼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아닌가요? 사람마다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경험이나 다양한 본인의 삶의 이 족적 속에서 어떤 그런 게 생길 것 같네요, 진짜. 그런 게 뭐예요? 생각의 틀,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요.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이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입견, 편견이 될 수도 있고 그 틀을 깨는 것을 역발상, 창의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생각의 틀을 좀 긍정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성주의라든가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의 틀을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린다거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적 사고, AI 시대 절차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프로세서 그렇게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의 틀을 꼭 깨야 하는 것만은 아닌 건가요? 뭐 그게 현재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고 유용하다라면 그걸 꼭 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지는데요. 네.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 참 한번 이야기해 볼 의미 있는 주제일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즐거움은 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생각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책이라든가 새로운 경험, 누군가를 만나서 더 넓은 시야, 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상당히 기쁨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기쁨. 네. 그 기쁨이 뭐예요? 생각의 틀을 깬다고 해서 막 즐겁고 기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감정, 그리고 좀 더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 아닐까요? 대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고, 저는 생각의 틀을 그러면 깨보자라는 쪽에 설게요. 하루하루 대성 선생님이 지금 이제 40대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나,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루에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업무를 하는데 그때는 무척 바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묘한 이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중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의 하루와 그리고 우리 대성쌤의 하루, 그 하루의 무게가,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시간을 이제 그 나이에 비례해서 10대 때는 1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하루가 가고 40대는 40km의 이런 속도로 가는 자동차와 같이 좀 더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 하루는 굉장히 깁니다. 그 하루 동안 또 스펙타클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하루, 우리 대성쌤의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본인이 이제 삶의 루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틀 속에서 갇혀 있다 보면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 버리지만 어떤 큰 의미를 갖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일상이나 보통이나 형식 속에 갇혀있던 내가 또 다른 나, 새로운 나,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 안정감,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족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감, 이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하루하루가 사회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나 개인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뒤처진다거나 과거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매해 보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생각을 키워나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틀을 좀 계속 깨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선 쌤은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잖아요. 생각의 틀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이나 인식이나 뭐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상황도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생각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대선 선생님 넘어오시면 안 되죠. 생각의 틀을 강조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생각의 틀을 깨는 즐거움을 영재 담당 선생님들과의 함께하는 어떤 소통의 시간에서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 입장은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재 담당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드려야 될 이야기, 크게 이제 카테고리, 테마를 잡는다면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영재 선생님으로서 하는 그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인가요? 영재 선생님들은 이 영재라고 하는 일반 학생과는 좀 더 약간 특성이 다른 뭔가 좀 이런 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업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생활, 학습 지도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영재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영재이신가요? 뭐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 물론 아주 뛰어나신 생각과 영재성이 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냥 꼭 영재성이 아니어도 충분히 영재는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오해들을 이제 간혹 하세요. 영재 담당 선생님은 영재일 것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재 담당 교사를 했지만 그 보통의 교사로서 겪는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진로 진학에 관한 지도, 이 방법들에서 나의 선택이나 나의 고민들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영재 담당 교사가 영재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과 고민, 뭐 선발부터 시작이 되죠. 관찰 추천에 의한 선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영재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영재 학생들과의 어떤 일련의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그 수업 후에 또한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까지들, 그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어떠한 학생들을 지도했다라는 충분한 만족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주의의 인정,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대선 선생님, 이제 우리 한번 조금씩만 맛보기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영재 담당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교사로서 영재 담당 교사라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영재 학생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잘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재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영재 교사라면 좀 수용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재 아이들을 좀 심화 영재나 다양한 영재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 속에 대성 쌤이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 포용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학업적인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들을 이제 많이 봐오셨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 외에 창의적인 괴짜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영재 학생으로서의 어떤 내적인 고민,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의 성장이 약간 엇박자가 일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을 포용성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그럼 저는 거기다 덧붙이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허용적으로 영재 아이들 물론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좀 그런 분위기라든가 환경 조성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